공대 나와서 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전부터는 회사에서 혼자서 마케팅을 다 하고 있어. 이 사업이 막 뜬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심지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대놓고 얘기하셨어. 저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제가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 너무 당당하게. 나는 꾸까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준화라고 해. 회사는 회원이 그래도 한 80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인데 한 160억 정도의 누적 투자를 받아서 10년 정도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어. 사실 나는 꽃 문화를 어떻게든 한국에서 좀 바꾸고 싶어서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꾸까를 운영하고 있거든. 내가 10년 전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들어볼래? 꾸까의 마케팅 비법을 소개해주면 어때? 사실 되게 상품이 많잖아. 뭐 이런 새로운 것도 있고. 근데 회사에 마케터는 나 한 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대 나와서 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작년 3년 정도 전부터는 회사에서 혼자서 마케팅을 다 하고 있어. 근데 기존에는 물론 뭐 회사가 대조금했을 때는 3, 4년 정도는 내가 마케팅을 다 했었고, 그 다음에는 회사의 마케터가 한 8명, 9명까지 있던 적도 있었어. 엄청 많지. 퍼포먼스 마케터도 있고 PR 매니저도 있고 MD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3년 정도 전에도 한번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거든. 그때 이거를 타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꽃을 다시 이해하고 고객분들한테 브랜드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혼자서 하고 있지. 본사로 따졌을 때 한 40명 정도가 일을 해주시고 있고, 지점까지 있으니까 전체로 하면 한 70명, 80명 정도가 우리 회사의 직원 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 마케터가 나 혼자인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하잖아. 보통 대표가 일도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콜롬비아에 베트남에 꽃발주도 넣어야 되고, 가끔씩은 경매장에 진짜로 가서 이렇게 꽃을 찍어. 그 막 드라마 막 영화 나오는 것처럼 경매장 가서 찍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마케터를 지금 혼자 하는 거는 3년 전인가에 우리 회사가 되게 안 좋았었어. 회사의 실적도 되게 역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직원들은 많고, 느꼈던 거지. 회사가 진짜 망할 수 있겠구나 였는데, 뭐 우연찮게 그 일주일 사이에 마케터가 5명이었는데 다 그만뒀어. 일주일 사이에. 그 친구들도 뭐 회사에 뭐 악의적으로 그만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다 그만두니까 그때 인사팀장이 나한테 오셔서 진짜 큰일 났다, 다음 주에도 마케터가 없다. 근데 인사팀장님은 내가 마케팅을 한 걸 본 적도 없었거든. 근데 나도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기했었어. 저를 믿고 제가 알아서 혼자서 해볼 테니까 믿고 갑시다 라고 해서. 근데 인사팀장님은 끝까지 안 믿으셨던 것 같아. 갑자기 대표님이 이걸 하면 안 된다, 바쁘신 분이. 근데 그때부터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새벽 1, 2시까지 맨날 일했어.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해. 사실 어쩔 수 없잖아. 혼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꽃을 파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어차피 안 사시는 것들이라. 그러면 내가 이 브랜드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고, 고객분들도 10년 동안 되게 따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가끔씩 외롭고 가끔씩 너무 일이 많아서 막 내가 왜 이 나이 이러고 있지 라고 하지만,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참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좀 힘들었는지. 돈이 막 줄줄 새는 거잖아 사실. 그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작업장인 것 같거든. 친구들끼리, 사업하는 애들끼리 막 하는 게 있어. 나 뭐 고정비 얼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한마디 하면 대부분 다 조용해져. 야, 나 우리 작업장 서울 서초동에 있는데 그거 한 달에 5천만 원 내 라고 하거든. 사실상 5천만 원 더 비쌌어. 5,7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게 300평 400평 정도 되는 규모이긴 한데, 당시에 우리도 투자를 받고 나도 그냥 막 질렀던 건 있었지.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4년 계약을 걸어버린 거야. 근데 처음에 5천만 원이 나갈 때는 타격이 없었어. 왜냐면 회사에 돈도 되게 많았고 우리는 되게 성장을 할 줄 알았고, 그때가 딱 코로나 때였으니까 오히려 유동성이 막 엄청났던 시기였거든. 또 투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게 막 너무 쌓이고 통장은 바닥나 가는데 내가 아무리 벌어도 노예 느낌인 거야. 이 빌딩에 매월 5천만 원씩 내주는 되게 충실한 노예 느낌이 나서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그래도 다음 달이면 이 계약이 끝나 드디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지. 우리 회사 직원들도 와 이거 우리가 버텨냈다. 1년에 한 6억씩 막 돈을 냈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아 그래도 버티긴 버텼구나 생각하는 거야. 회사의 경쟁사는 오히려 처음에 내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이 생겼었어. 오히려 그냥 이 사업이 막 뜬다라고 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어떤 분이 심지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대놓고 얘기하셨어. 저 죄송한데 너무 이 사업이 좋아서 다음 달부터 제가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 너무 당당하게. 근데 너무 당황해서 나도 그냥 그러라고 했어. 근데 진짜로 만드시더라고. 근데 그랬다가 지금은 우리가 10년 정도를 해왔으니까 그런 경쟁사들은 사실상 다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코로나 지나고 스타트업에 투자받았던 경쟁사들도 지금은 많이 폐업을 해서 사실상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꽃업계에서는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꽃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즐기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 사실 커피 시장도 지난 20년 동안 엄청 커졌던 것처럼 꽃이라는 게 좀 커지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뭐 즐겼던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뭐 가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KT에 들어가서 영화표랑 경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으로서는 다른 카테고리의 산업들과 경쟁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다짐했던 건데, 꽃을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어. 이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커. 지금 나도 꽃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거든, 왜 꽃을 안 사셨는지. 근데 지금은 10년 정도 지나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꽃을 사시거든. 그것처럼 일본만 가더라도 백화점 1층에 무조건 꽃집이 있고, 마트에는 꽃 코너가 항상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꽃을 파는 데가 사실상 없어. 마트에 가도 꽃은 아예 안 팔고, 백화점에서도 지하 구석에 어딘가에 꽃집이 있고, 이런 형태가 많단 말이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커피 사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집에 당연히 꽃을 두는 게 일상이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꽃가는 내가 평생을 걸고 할 만한 업이라고 생각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다 여자라고 아시더라고. 너무 당연하게. 뭐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본 건 아니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보통 여자인데 이름이 내가 박춘화라서 한 5, 60대 아줌마로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박춘화라고 하는 이름이 화자가 꽃 화자도 아니거든. 화목할 화자를 쓰고 있어서 본명이고, 내가 쌍둥이라서 우리 형은 신화야. 신화, 춘화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는 불렀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국가를 시작하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는 운명이었구나, 너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라고 하시는데, 많이들 오해를 많이 하시죠.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해. 일단 하루에도 내가 일하는 시간 자체가 워낙에 기니까, 근데 이게 내가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꽃가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책인데 되게 특이한 책이야. 그래서 이게 나는 생각하는 게, 내 책상에 이 2권이 올라가 있으면 내가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회사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책장에 넣어놓거든.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는 부스트고 하나는 돈 패닉이야. 그래서 돈 패닉은 사업하다 보면 진짜 좌절하고 막 심하게 따지면 진짜 너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무데나 피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에 문구들이 있잖아. 이거 하나씩 읽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버티면서 살자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부스트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피면 다 이렇게 좋은 말들이 나와. 다 영어책인 이유는 한국에서 산 게 아니거든. 내가 그때도 너무 힘들 때였는데 태국 여행을 갔어.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잖아. 근데 태국은 책방에 가면 이렇게 랩핑을 해주는 거라서 특이한 건데, 거기에서 이 책 2개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씩 보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30분 이러고 있었어. 그냥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말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사오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힘들 때에 한 페이지씩 보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이 2권은. 사실 지금은 내가 마케팅을 혼자 하다 보니까 막 방해를 받으면 집중이 엄청 흐려지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타벅스 커피 스틱을 3개씩 넣어서 엄청 진하게 먹어. 그렇게 하면 좀 정신이 깨고, 그리고 애플 에어 맥스를 샀거든. 맥스를 끼고
있으면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그냥 브랜드랑 같이 둘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쓰면서 일을 하고 있지. 하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히야. 왜냐면 꾸까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언젠가부터 자동으로 이게 연동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었나 봐. 근데 그건 꾸까의 스레드였는데 어떠한 게시물 하나가 되게 잘 됐어.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스레드를 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한 2달도 안 됐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씩 보니까 브랜드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개인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좀 공유하는 플랫폼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나도 그냥 올려볼까? 라고 해서 아무거나 올렸어. 나는 꾸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 박춘하야 라고 했는데 그때 댓글들이 되게 그랬었어. 첫 번째는 신기하다, 대표가 직접 하다니. 두 번째는 남자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임팩트가 굉장히 셌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시길래 그때부터 하나씩 그냥 올리기 시작한 거지. 스레드에는 선물로 이런 튤립을 드린다라고 같이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니까 나도 신기하고 재밌지. 오늘 내 이야기 그리고 꾸까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사실 이렇게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혹시 나중에라도 꾸까는 20년 후에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 테니까 계속 잘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고마웠어.